허리가 뜨끔해서 무릎이 찌릿해서 침 치료를 했는데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요? 한방 침 치료의 원리와 침 맞고 통증이 더 심해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독해주는 한의사 해독남 인사드립니다. 근육이나 관절에 어떤 이유든 통증이 발생되면 한의원에 오셔서 침치료를 받으실 겁니다. 이 침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 말고 처음 한의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 하나가 침 맞을 때 많이 아파요? 인데요. 답은 하나도 안 아픕니다. 물론 환자의 개개인의 신경 예민도에 따라서 혹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긴 하겠으나 일반적인 침치료를 받을 때 막 아프거나 하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근육통으로 한의원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겁을 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의 핵심은 어떤 분은 침을 맞고 엄청 시원하다고 하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침치료 후에 뻐근하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똑같은 침치료를 했는데 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정답은 긴장 없이 잘 맞는 분들은 별로 아프지 않고 치료 시에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치료를 받은 후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진행이 오래된 통증이거나 통증 범위가 큰 환자분들은 불편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의원에 오는 환자분들은 갑작스러운 통증 때문에도 내원하지만 오랜 기간 증상이 만성화된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렇다면 만성 통증은 왜 생길까요? 신체 손상 부위나 통증이 오래되면 아프니까 생활에서 몸의 움직임, 즉 활동량을 제한하게 되고 인체에서 계속 써야 될 부위를 사용 안 하니까 그 부위 혈류장애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환자는 움직이면 아프니까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혈류장애가 생기면 피로가 쌓였던 근육통이 회복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굳어버린 근육이 여러 가지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해당 주변 혈관이나 신경의 지배를 받는 관절까지도 조직에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반드시 빠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옳겠죠? 자, 침치료 받고 더 아파진 통증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환자분들은 통증을 참고 활동 범위를 제한해 오랜 시간 방치해온 만성 통증을 가지고 침치료와 약침치료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몸은 오랜 시간 그 통증에 적응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침치료를 시작하여 통증 평형 상태를 깨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몸이 반항의 몸부림을 칩니다. 이것이 만성 통증 치료의 시작, 즉 신체 거부 반응인데요. 환자가 어떤 통증 부위를 호소하면 일단 손상 부위를 찾아서 한의사는 침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혈류장애가 있는 그 부위가 다시 혈류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혈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통증도 유발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 물질이 분비로 인해 열감이 생겨서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는 화끈거린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침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통증은 근육과 관절을 수복하기 위한 반응인데요. 이것은 사실 만성화된 통증을 위해 침치료를 결심하셨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워낙 증상 범위가 넓고 악화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인체 반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침치료를 하고 나면 많이 뻐근하고 욱신욱신거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침치료 받고 나서 통증 거의 없이 몸이 편해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치료 주치의가 정해드리는 스케줄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예를 들어 발목을 삐끗했다던가 하는 경우를 염좌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가벼운 염좌의 경우는 단 한 번의 침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허리가 삐끗했다 혹은 골프 치고 엘보우 통증이 있다 이런 경우는 첫날에 치료를 했다면 다음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통증의 항상성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허리 통증을 느꼈다면 1, 2주 사이에 저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치료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침 맞고 났더니 다리까지 저리고 아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따라서 침치료 이후에 2, 3일간은 통증 부위가 더 불편하더라도 아무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옳겠습니다. 두 번째, 침 안 아파요. 긴장하지 말고 힘 빼세요. 김면영님, 침치료 시작하실게요. 잠깐만요. 아직 안 났어요. 이분처럼 침치료를 시작도 안 했는데 온몸에 힘을 꽉 주고 부르르 떨고 계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침치료할 때 온몸이 긴장에 돌입하면
통증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까지도 경직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침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플 수 있어요. 온몸에 힘을 꽉 주고 침을 맞게 되면 근육이 침을 꽉 물게 돼서 없던 통증까지 더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침 치료할 때는 편안하게 몸을 풀고 치료받으세요. 긴장으로 몸 풀기 어려울 때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 치료 걱정하는 것만큼 안 아픕니다. 유명한 양한방의 복수의사 한 분은 주사나 침을 놓을 때 안 아프게 놓는다는 건 엉뚱한데 치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이분의 말씀은 통증 부위의 신경이나 혈관 쪽을 치료로 자극해야 회복이 빠르다고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이 말씀처럼 통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다 하면 어느 정도의 자극은 있어야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침치료와 약침 치료를 받은 당일은 무리하지 마세요. 일단 통증이 생겼고 이 통증 부위에 집중적인 치료를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인체는 다시금 통증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항상성이 생겨납니다. 침치료 받고 나서 바로 근육과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일을 무리해서 한다거나 운동을 바로 하게 되면 이 항상성의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치료의 효과를 빠르게 느끼고 싶고 통증을 빠르게 낫고 싶다면 치료받은 당일은 회복에 좋은 식사와 함께 몸을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은 침치료를 받고 나서 더 아픈 분들을 위해 침치료의 원리와 침치료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한방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